자, 지금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기술의 쓰나미, 바로 인공지능이죠. 오늘 한국이 이 엄청난 파도에 어떻게 맞서고 또 어떻게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 그냥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노동력이 등장했다는 뭐랄까 신호탄 같은 거죠. 얘들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일하면서 우리 인간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죠. 모든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그런 힘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이라는 건요,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결정하게 만드는 능력,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판단의 자동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게임룰인 거죠. 그럼 이 엄청난 쓰나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어마어마한 공장? 아니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변화, 그 첫 번째 잔물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세요. 사실 AI 혁명은 이미 우리 손안에서 시작됐어요. 왼쪽은 회의 내용을 알아서 받아 적고 요약까지 해주는 녹음기고요. 오른쪽은 실시간으로 통화를 통역해주는 기능이죠. AI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AI가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만 쓰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나 수도처럼 아주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잔잔한 물결을 넘어서서요, 산업 전체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디지털 전환, DX 있잖아요. 그건 주로 공장의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 시대의 DX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AI가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석하고 심지어 의사결정까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공장 하나를 똑똑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최적화하는 거대한 두뇌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1%.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샤오미의 최신 전기차 공장 자동화율입니다. 특히 핵심 공정은요, 100% 사람이 없어요. AI가 단 1초 만에 분량을 검사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만들어낸 바로 지금의 현실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숫자,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예요. 방금 전에 본 그런 산업의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지 딱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건 그냥 기술 트렌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는 거대한 판의 재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두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행들은 산업단지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요. 부품 회사들은 핵심 부품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정부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금융부터 제조업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고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붙기 마련이거든요.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아래 소용돌이는 더 거세지는 법이죠. 과연 우리가 이 거대한 힘의 고삐를 제대로 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파도의 밝은 면을 지나서 그 아래에 숨어있는 위험한 역류, 그 속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자율성을 가진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에이전트 AI의 등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AI는 우리한테 정보를 추천해주는 일종의 조수 같은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이전트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시스템을 직접 실행까지 하는 행위자예요. 단순히 데이터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고 바꾸고 심지어 삭제할 수 있는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AI한테 디지털 직원이라는 신분을 주고 회사 시스템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디지털 직원이 해킹을 당하거나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세계적인 웹 보안 표준 기구인 오와스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공격들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해커가 아주 교묘한 명령어를 써서 AI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기밀 정보를 빼내게 만들거나 아니면 AI한테 주어진 과도한 권한을 악용해서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기존의 보안 방식으로는 막기가 거의 불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요, 단순히 어느 한 회사가 손해를 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방이나 금융, 에너지 같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가 이런 자율 AI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해킹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어쩌면 문명의 위기를 이야기해야 하는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파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도 위에서 안전하게 서핑하는 법, 그 기술을 익혀야 하는 거죠. 그 해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든 AI든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요청과 행동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 규칙입니다. 이걸 실현하려면 아주 명확한 관리 체계, 즉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첫째, AI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그 행동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하고요. 둘째, 아주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중간에 사람이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AI를 즉시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를 마련하는 것, 또 AI의 모든 행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건 단순히 더 좋은 AI를 만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AI를 위한 더 나은 규칙과 제도를 설계하는 바로 거버넌스의 문제인 거죠.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우리의 규칙도 함께 진화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AI 쓰나미 앞에서 과연 한국은 가장 먼저 파도에 멋지게 올라타는 서퍼가 될까요? 아니면 너무 서두르다가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경고의 사례로 남게 될까요? 그 미래는 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